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민원과 함께 알아보자고요.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절세 민원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요즘에 네. 실용적인 거 굉장히 많이 들고 오시네요. 네, 머리가 아프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그 사업자분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자분들이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구상 중인 미래의 사업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리고 돈을 많이 버나 사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가야 될 세금, 불필요한 세금들이 있다면 이 세금 낭비를 막는 것도 돈 버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일반 그 사장님들을 많이 이제 상대를 해보면요, 매출을 올리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광고도 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모집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내 세금을 줄여서 내 이익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걸 보게 되는데, 가장 큰 거 위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런가요? 네. 네네. 대부분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고민도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은 직원들의 고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추가로 고용되면 인건비가 당연히 나가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의 매출액만큼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세제 혜택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자를 고용하면은 근로자 한 명당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즉시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신 고용이 증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 증대란 전년도와 해당 연도를 비교하여 고용된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를 판단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이 네. 네 분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 쭉 네 분으로 작년, 재작년 쭉 가고 있었다면은 저는 이 혜택의 대상자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직원을 오히려 줄이시는 분들도 많았을 그렇죠. 텐데 역시 혜택 혜택이 안 받기 되죠. 어렵겠군요. 네. 이런 세액 공제는 고용 창출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네. 직원을 한 명 채용할 때 세액이 어느 정도 공제가 되니까요. 네. 근데 사업장마다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어요. 일단 안 되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업종을 말씀을 드릴게요. 호텔업, 여관업, 주점, 그 밖에 오락, 유흥,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호텔, 여관, 주점, 오락. 네. 오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락실? 빠찡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카지노 같은 네네네. 곳을 말하는군요. 네. 유흥은 잘 아실 테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기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직원을 많이 늘려도 이분들은 혜택이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추가적으로 고용을 했다라면은 증가한 인원수의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하고요. 그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가세 연도와 그 다음 1년 이내의 가세 연도까지 세액 공제하고요. 내년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다만 중소기업, 대다수의 분들이 중소기업에 해당을 할 텐데요. 중소기업은 2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다 못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2년 동안 2월에서 과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상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상시 근로자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늘 계속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들어와서 12월 31일까지 있으면은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아, 6월 1년이 기준이에요? 네네. 뭐 6월 뭐 7월 1일자에 들어와서 12월 31일까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0.5명이 되는 거고요. 뭐 3월 1일부터 아. 들어와서 뭐 10월 달에 나가게 되면은 또 일수 계산을 해서 그 인원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개념이 4분의 1명, 3분의 1명, 2분의 네네네. 1명 이렇게.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당해 네. 연도가 근로자는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입퇴사가 굉장히 자주 있었다라면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네. 이 상시 근로자에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음. 결론적으로는 4대 보험을 납부해 주셔야 되는 근로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위해서 4대 보험을 내고 있다 하면은 상시 근로자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외되는 근로자 중에는 법인의 임원, 음. 임원들은 안 됩니다. 네. 임원은 안 되고요. 그리고 법인 케이스에서는 최대 주주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친족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또 없게 됩니다. 네. 세금을 깎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게 뭐 몇십만 원을 깎아줄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저 지금 않겠는데, 훗 할 수도 있어요. 저 솔직하게 네네. 반응할 거예요. 네네네. 일단 청년을 고용을 하고 계신다. 청년이 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네. 일반 기업이나 중견 기업은 뭐 400만 원, 800만 원인데 네. 저희는 이제 관심사는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의 지역에는 1,100만 원이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는 1,200만 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고용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의 지역은 700만 원, 수도권 밖의 지역은 770만 원. 한 명당 그렇게 공제를 해주는 거죠. 아니, 청년이 몇 살까지예요? 34세입니다. 34세 만이죠. 만 네. 만으로 34세. 그럼 꽤나 많은 분들이 또 그 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네.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혹시 이 받은 금액을 음. 다시 이 상시 근로자에게 줘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없습니다. 네. 그건 이제 업주가 세금에서 공제가 즉시 세금에서 차감되는 공제가 거죠. 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야, 이거 1,000만 원대로 공제가 되면은 세금 낼 게 거의 없죠. 네. 아우. 이런 좋은 제도를 네. 이렇게 알게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으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가장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가를 했을 때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감소를 하게 되면은 토해내야 됩니다. 받았던 거를. 어.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날 이후에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의 핵심은 지속적인 고용이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냥 또 얕은 수를 써 가지고 일단 청년 음. 한 명 고용하고 내가 네네. 이거 세금을 털고 청년 안녕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네네. 해 놨군요. 네네. 한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세액 감면도 있나요? 네네.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네. 중소기업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면 업종에 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게 되면은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해서 세금에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이런 감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소매, 방송, 연구개발, 광고, 뭐 의료업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네. 감면 비율은 업종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뭐 업종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면 네네. 또 이것도 법인도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해당됩니다. 역시 법인도 네. 해당이 되고요. 사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사업장 지역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도 감면 비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수도권이냐 뭐 네네. 왜냐. 네. 그 중소기업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중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는데 더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그 사업장인 소기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해당하는 케이스에서는 10%인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20%,
그리고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에 해당하면은 30% 네.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감면 한도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공제율도 다르듯이 감면 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면 한도는 1억 원을 한도로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여기도 이제 상시 근로자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한 명당 500만 원씩 차감이 되게 됩니다. 감면에서. 네. 네.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중견 혹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또 세금 낼 때 큰 부담을 네네.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노래 듣기 전에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들으셨는지 세무사님께서 네. 질문을 주시죠. 여관을 운영하는 5천만 씨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상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여관을 운영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분이 여관을 지금 운영을 하시네요. 상시 근로자는 늘었는데 여관을 네. 운영하고 계신데 네.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번호 샵 1045번 무료인 반디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저희가 내어드린 OX 퀴즈가 있었죠. 문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관을 운영하는 5천만 씨가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올해 상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을 했다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99.9%가 X로 답이 왔어요. 엄청나시네요. 네. 이게 맞을까요? 이거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시지, 우리 청취자분들.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와 비교해서 상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네.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고 했죠. 네. 호텔, 여관, 주점,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은 신청해서 제외가 됩니다. 네. 5773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하셨거든요. 네,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지금 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네네. 상시 근로자가. 네. 0505님께서 남편이 물류 운송회사 중소기업 다니는데요. 물류 운송도 해당이 되나요? 하셨네요. 네, 이 경우에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궁금한 점 있다면 계속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언급하신 적이 있긴 한데 자영업자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노란 우산 공제. 예.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들어라. 네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음. 가입을 했어요. 네네. 뭐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이제 TV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김영철님도 나오고 송가인님도 나와서 이제 네. 광고를 많이 하고 노란 우산 있는데, 들고 정말로. 네네네. 저도 들고 있습니다. 저도 아. 들고 있고요. 상당한 혜택이죠. 일단 상당한 혜택인데 지난 2년간이 사업자분들한테 참 힘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 때가 이제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폐업이나 뭐 노령 등으로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그 생활의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사업자의 퇴직금이나 사업자는 퇴직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불입하는 기간 동안은 소득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석이조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가 되는 거고, 이 노란우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인적 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불리죠. 네. 그리고 이 3년간의 평균 매출액 자체가 그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80억 이하여야 되고 네. 출판업 기준으로 50억 이하,
그리고 사업 서비스업은 30억 이하고 개인 서비스업은 10억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업종의 제한도 있어요. 어떤 업종은 되지 않냐면은 주점, 네. 주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도장 안 되고요. 도박 운영업도 안 되고요.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노란우산 공제를 한 번 가입을 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여러 개, 개인 사업을 여러 개 하고 계신 분들은 네. 각각의 그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될 수 있는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노란우산 공제를 사업장 개수만큼 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ISA 계좌처럼 딱 한 사람당 하나밖에 못 만드나요? 하나죠. 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를 내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그 모든 사업자를 합산해서 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 주민등록번호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밖에 한 번 네.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납입했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한도 물론 다르겠죠? 네네네. 그 사업자분들이 노란우산 공제를 받으려고 납입한 일정액을 사업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로 공제를 해주거든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고용증대에 관련한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즉시 차감을 해주는 거고요. 네. 소득공제는 이 세율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10% 세율이고 어떤 분은 40% 세율이잖아요. 그러면 40% 세율은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좀 유리하게 보이는 부분인 거죠.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공제는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미니멈이거든요. 일단 공제 부금의 납입액하고 한도액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그 한도액이라는 자체가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500만 원이고요. 네. 4천에서 1억 사이에 계신 분들은 300만 원. 그리고 1억 초과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이 한 4천만 원 이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500만 원을 납입하셨다라고 가정하면 네. 500만 원 곱하기 세율만큼을 공제를 받는 거예요. 아. 본인의 세율이 한 뭐 24%다라고 네. 하면은 500만 원 넣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네. 엄청나죠. 그렇군요. 네. 네.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폐업 전에 네. 그 노란 우산 공제에 부은 돈을 찾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네네. 폐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이거를 다시 이 돈을 빼서 쓰고 싶어요 하면 네. 소득이 어쨌든 발생을 하는 것처럼 될 텐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 물어보고 하셨으면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을 텐데 그냥 하신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네.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해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다가 돈이 급해서 네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보험을 해지하면은 해지 환급금 정도 요 정도로 손실을 보잖아요. 네. 근데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소득 공제를 받았던 그 모든 금액들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한 그 환급금으로 지급되는 그만큼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네. 소득 공제를 받았던 부분만큼 또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손해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폐업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노란우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뭐 혜택을?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던 그 사업자 폐업 자체는 그 부가세법 상으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인 거고요. 폐업을 해서 지급을 받는 경우는 괜찮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특히 알아두면 좋을 세제 혜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다 하시면요. 홈페이지 세무클리닉 게시판도 있고요. 방송 중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번호 샵 1045번 무료인 반디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일에 항상 늘 함께해 주시는 네.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이상화 세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